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순서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공포영화 얘기할 때 셔터가 대만 영화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셔터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말이 태국 말이더라고요. 처음에 생긴 건 약간 중국어처럼 생겼는데 말이 왜 중국어가 아니라 태국어가 네 국적 태국. 대국말하고 대만말하고 중국말하고 완전 다르지 않아요? 맞아. 아 근데 그 태국 셔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외모가 약간 태국 애들처럼 안 생겼어요. 약간 좀 서구형 비슷한처럼 생겨가지고 얼굴도 하얘서 좀 제가 다시 봤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대만 영화가 아니라 태국 영화였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무서운 게 셔터 혹시 아세요? 아니 알아요. 근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장화홍련 이후로 나는 공포영화를 안 본다니까. 셔터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남자 위에 목마를 타고 있는 그 여자 귀신. 사진 찍힌 거? 네, 아니 사진 찍힌 거 계속 나오잖아요. 남자애가 계속 여기가 아프다고 병원 가서 찍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게 뭐야? 생각나게 하지 않으세요. 여자애가 이 목마 타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 당당하게 하지 말라고. 나 무서워요. 당신 혹시 다리가 아프시다는 거? 남자애가 여기 다리에다 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리가 붓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네. 내가 달고 다닐 테니까 주물러달라. 그럼 기왕이 형 꽃미남으로. 네, 2부 순서 시간에는 이제 커피 관련 이야기 한번 잡담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뭐 여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시간이 되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지금 요새 인터넷 기사 보면 프랜차이즈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연일 두드러 맞고 있더라고요. 뭐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맞아야 돼. 네. 물론 꼭 프랜차이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대표들의 인격적인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요새 연일 이제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커피 관련된 걸로는 이제 커피 스미스 대표와 그 탤런트 김정민, 네. 뭐 진흙탕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기사. 좀 씁쓸하죠. 네,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 기억나는 게 좀 유명하신 강훈 대표 자살 소식이 있었어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두 분? 네. 네. 강훈 대표가 누군지는 알고 계셨어요?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얼굴이나 이런 건 사실은 보고 알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꽤 유명하셔서 카페베네부터 해서 막 책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유명한 책 다 쓰죠. 그래서 근데 저 쓰레기 같은 책이라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카페베네를 그렇게 성공했다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니까 알고는 있었죠. 저도 뭐 이 강훈 대표를 미워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싫어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장사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그냥 혹시 카페베네 같은 이런 카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관리도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 수단을 좀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붐을 좀 잘 탔던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커피 시장을 양쪽으로 팽창시킨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지금 커피 시장을 키워줬던 사람으로서 뭐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좀 이번 기사가 좀 많이 가슴 아팠던. 그렇죠. 네. 김원희는 뭐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진 않았고요. 네. 그냥 이번에 기사 나오고 네. 나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 정도면 카페맨 창업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할리스? 네. 이제 할리스를 시작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 쪽 관련 트렌드를 빨리 읽고 사업을 빨리빨리 이제 시켰던 분이잖아요. 카페 베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흐름을 잘 탔잖아요. 우리가 이제 커피 시장이 막 팽창될 무렵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들 엔젤리너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을 끼고 또 빠르게 확장했었던 프랜차이즈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망고식스 어떻게 보면 디저트 문화도 빨리 선도해서 빨리 이끌어갔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케이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관리를 좀 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네 회사의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카페벤의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 가게 된 게 좀 너무 이렇게 맛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네. 테이블도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네. 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였거든요. 아 카페베네. 네, 카페베네가. 맛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맛도 좀 그렇고 그리고 뭐 망고시스 같은 경우도 저는 안 가봤어요 망고식스. 저도 한 번도 아니 한 번인가 정도 아마 저 갔을 한 것 번 같은데 가봤어요. 네. 사실 그냥 커피숍 가도 뭐 다 요즘은 이제 카페 가면 다 후식이 다 나오고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굳이 망고식스를 갈 이유가 별로 없죠. 없었죠. 네. 저는 망고식스, 그러니까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각을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 커피계의 파리바게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파리바게트. 그러니까 파리바게뜨가 이제 난 생각이 약간 없는데 파리바게트에 대한. 그러니까 파리바게뜨가 그냥 어쨌든 프랜차이즈의 대명사이잖아요. 네. 그 제빵 제과업계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그냥 찍어내는 그러니까 점포 대량, 늘리기에 집중한 커피숍 같은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커피가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느낌? 약간 김밥 천국 느낌. 김밥 천국은 뭐 이미 익히 모든 카페가 하고 있었고. 아 근데 뭐 이제도 젤라또 뭐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너무 많긴 했죠. 그래. 네, 카페베네가 그 뭐지? 많긴 해요. 코코브룬이나 뭐 이런 것처럼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특화를 봐가지고 그거를 디저트 영역으로 약간 넓혀간다는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진짜 백화점식으로 다 있어. 다 있는 느낌? 요건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거든요. 이디야나 이런 데는 좀 약간 중저가의 그 가격대로 승부를 본다고 하면 카페베네는 제가 생각하기엔 비쌌어요. 비쌌는데 그 비싼 만큼 내가 내고 먹었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안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저는 흡연실 있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흡연 공간에 있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가기가 너무 싫었던 것도 사실 좀 있어요. 테이블이 너무 따닥따닥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지나다닐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테이블이 두 좌석들이 그 통로를 다 막고 있는 느낌? 네. 그리고 망고식스는 한번 가봤는데 망고식스도 카페베네 연장선상에서 이 카페의 특징이 뭐야?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형도 팔고 막 제가 갔던 매장만 그런 건지 동일하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느낌? 여기가 커피를 파는 공간인지 뭐 이런 약간 디저트류나 이런 거랑 하는 건지 심지어 인형 같은 것도 팔고 있으니까 여긴 뭐 하는 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제 기억에는 5-6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론칭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원래는 전문점이었는데 장사가 점점 안 돼서 자꾸 메뉴가 늘어나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강했어요. 되게 초반에는 그냥 정말 커피를 마시러 갔다면 어느 순간 그 누구는 거기에 팥빙수를 먹으러, 그러니까 빙수를 먹으러 찾기 시작하고 또 누구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거고. 거기가 원래 그 저기 뭐야 김은숙 작가가 쓴 뭐지 신사들인가? 뭐죠? 장동건 씨 나온 드라마 뭐죠? 신사의 품격. 네. 신사의 품격에서 그 저기 뭐야 카페베네? 아니요.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 김수로 씨 여동생이 일하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기로 해서 망고 식사 계속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기억에. 장소협찬이야 뭐 대기업들이랑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분이 뭐 사업적 수단이나 어떤 트렌드를 빨리 읽는 거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면인 어떤 거지 실질적으로 뭔가 커피를 전문화하고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리의 부재랑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많이 커졌는데
어떤 경쟁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트렌드만 읽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쟁력을 많이 잃다 보니 관리 또한 문제가 되다 보니 점점 도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어떤 안 좋은 선택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카페들의 문제점도 많이 실제로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가려고 이제 많은 사업주들하고 많은 이제 논의를 하기도 하고 카페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내 사업으로서 어떻게 키워보겠다라는 마인드가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고, 그냥 돈 들어오니까 돈 투자해서 확 빼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은 커피를 좀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 저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아치 참 많다고, 뭐 강원 대표가 양아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조금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투자자들도 너무 돈만 보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투자라는 게 돈을 쫓아가는 건 맞는데 조금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커피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돈이 되니까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돈 투자해갖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조금은 커피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시고들 시작을 해주셨으면, 물론 커피 분야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뭐 블루오션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하시고들 투자를 좀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발 좀 의식적으로 좀 깨어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조금 씁쓸한 기사를 봤는데 잘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너무 돈만을 쫓았던 게 아닌가, 좀 많이 아쉬워요. 이제 남아있는 이제 가맹점들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예. 점점 이제 이 카페 시장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들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아쉬웠었던.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좀 이런 슬픈 기사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되도록이면 좀 경쟁력 있는 카페들이 많이 나와서 좀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커피 관련, 특히 프랜차이즈 관련된 기사는 좀 해피한 기사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요새 오뚜기가 많이, 가뚜기. 네, 가뚜기라고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부디 이 오뚜기 회사도 변질되지 않고 오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왜 드는 게, 가뚝이죠? 그 세금적으로도 깨끗하고. 깨끗하고 직원들도 다 정직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의 어떤 바람직한 이상향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네. 요새 대표분 인상이 좋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갔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나 실질적인 행동들이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 가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기업이 이랜드였어요. 진짜요? 네. 또 예전에 한창 이랜드가 어떻게 크신지는 아시죠? 저는 이랜드는 어렸을 때 그냥 옷 브랜드. 네, 언더우드 브랜드 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랜드가 사실 이제 보세 옷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큰 회사예요. 큰 회사인데 이제 이대나 신촌 쪽에서 이제 보세 옷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커간 게 이제 의류회사 쪽 하다가 이제 부동산 쪽에도 많이 손을 대셨죠. 그래서 지금은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독교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다. 뭐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좋아하는 기업으로 이제 손꼽혔는데, 지금은 악덕 기업으로 이제 날리고 계시죠. 네. 특히 이제 인력들 많이 착취하고 급여 적게 주고 또 부려먹고 뭐 그런 회사로 이제 악덕을 어떻게 보면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업들이 변질되지 않고 좀 오랫동안 사랑받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기업들의 어떤 좋은 본보기로서 이슈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이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잠깐 이야기를 꺼내봤었고요. 먼저 커피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음료가 이제 에디오피아 아마르가요라고 하는 원두인데요. 네. 다 마시고 왔습니다. 다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떡하죠? 나지 않습니까? 히비스커스 다 묻혔는데? 네.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성의 없이 내려 갖고 온 커피이긴 했는데 일단 느낌은 어떠셨어요? 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 처음 맡았을 때 냄새가 향이 네. 근데 원래 어떤 향이요? 저는 커피 향밖에 못 느꼈는데. 아 그냥 커피 향 느꼈으면 됐어요. 원래 이 아마르가요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베리향, 과일 향 중에 이제 베리 향 쪽이 강하다. 산뜻한 느낌의 이제 커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먹어본 우리의 이 커피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좋은 원두지만 정성스럽게 내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왜냐면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내려서 또 숙성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콜드브루로 이제 맛을 봤는데 그래도 뭐 잔맛은 없었죠. 깔끔하게 진짜 느껴져요. 깔끔했어요. 네. 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뒷맛 되게 깔끔한. 네. 첫맛과 뒤끝이 좀 깔끔해서 네, 그래서 저는 부담이 좀 없는. 맞았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다 이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너무 색깔이 없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이런 편안한 커피를 좋아해요. 뭐 처음 먹었을 때부터 너무 세거나 뒤끝도 너무 세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목 넘기기도 부담스럽고 뭐 오래 마시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좀 이렇게 첫 느낌이나 뒤끝이 좀 깔끔하면 좀 술술 먹기가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 네. 뭐 일단 품종이 좋은 원두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품종의 원두, 특히 뭐 생두를 가지고 가공한 것들은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못 만들어도 뭐 로스팅 과정이 못했든 내리는 과정이 못했든 확실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내리면 기본 이상은 하는 거라는 걸 항상 느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커피를 써야겠다라는 의식을 항상 느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걸로 내리면 대충 해도 기본은 나오거든요. 근데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좋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 막 배전도 너무 꼭 가야 되고 향이 어떠니 바디감이 어떠니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 쏟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도 먹다 보면 좀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너무 세면 좀 먹기가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유들은 이제 아무래도 먹기가 편안하고 향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시원한 편이 아니었고 약간 네, 미지근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향이 되게 잘 나고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맛이 편하죠. 네네. 다른 건 이제 요즘 되게 신맛이 많잖아요. 근데 요새 또 신맛을 너무 네, 내라고.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신맛이 너무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살짝 부담돼요, 먹으면서. 네, 너무 강하면. 네. 또 마셨을 때 또 확 약간 놀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신 거는 그런 느낌 확실히 덜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밸런스 있는 커피들이 물론 살짝 쓰기도 하고 단맛도 나고 살짝 신맛도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의 대중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워낙 입맛들이 천차만별이라 어쩔 때는 이렇게 내린 게 반응이 또 좋다가도 어쩔 땐 또 이렇게 내리면 반응이 별로 없기도 하고 항상 이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밸런스 쪽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카페 가서 먹어보면 밸런스 있는 커피들이 잘 없긴 해요. 너무 시거나 너무 쓰거나 아니면 너무 좀 텁텁하거나. 근데 차라리 좀 신맛이 강하면 요새 트렌드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수용이 되는데 쓴맛이 나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쓰고 타고. 예, 그러니까 정말 카페 카페베네는 쓰고 탈 수가 없는데?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고 저는 한 입 먹고 너무 쓰다 이래서 잘못 내린 거네. 안 먹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전 직원분이 다 같이 드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버리려고 화장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어떤 여자분, 저희 직원분이 또 한 분이 또 같이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도 또 너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한 모금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이러면서 둘 다 같이 버렸거든요, 커피를. 맞아요. 맛이 없어.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사주셨으니까 버린 건데, 만약에 네. 제가 제 돈 내고 마셨으면 물을 더 타서라도 먹었겠죠.
그때 그냥 윈도우 베이커리 아니 윈도우 카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개인 카페인데 거기 생긴 지 좀 됐는데 이제 사람들 가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원래 가려고 하는 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가다가 여기 가까이서 갔어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몇 번 드셔본 분이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플랫 화이트가 요새 유행인가 봐요. 그 플랫 화이트가 메뉴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플랫 화이트가 있길래 난 그 플랫 화이트를 먹겠다. 그리고 그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플랫 화이트가 사실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사실 플랫 화이트는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애지간히 뽑아도 그냥 연기죠. 그냥 먹을만하게 나오긴 하잖아요. 막 배틀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뭐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그냥 그랬다.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먹어보겠냐고 그래서 먹었는데 먹는 순간 아 이거 원두가 탔구나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 받은 거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맛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로스팅을 강하게 해서 약간 쌉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하고 그것도 사실 쓰긴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태운 것 같이 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지? 약간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맞아. 아이스로 먹으니까 그게 사실 뜨거운 걸로 먹으면 이렇게 약간 왜냐면 그 뜨거움 때문에 미각이 좀 마비가 되잖아요. 그게 좀 덜한데 차가운 걸 먹으니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내린 거 같다고 그분한테 그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거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먹은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이스였는데, 그러니까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써가지고 아 이거 좀 놔뒀다가 내가 내 텀블러에 물을 더 타와서 이렇게 조금 희석시켜서 먹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제 텀블러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다시 그 커피를 한 번 마셔봤어요. 이거를 정말 그래도 되나? 근데 먹는 순간 미간이 탁 찌푸려지면서 아 이건 못 마시겠다. 이게 정말 탄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쓴맛보다도 그 탔을 때 그 씁쓸함 있잖아요. 그건 로스팅의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내릴 때 잘못? 왜냐면 내릴 때 잘못 같은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어떻게 내린 거죠, 그럼? 일단은 원인이 되게 많고요. 바리스타 잘못인 것 같긴 했어요. 바리스타 잘못이 맞아요. 모든 결과는 바리스타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사람이니까 바리스타의 역할은 어찌됐든 원두가 쓰레기든 안 쓰레기든 최상의 맛을 내주는 게 바리스타인데 그걸 신중하게 내려주지 못한 거니까 모든 책임은 바리스타한테 있지만 원인을 찾자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이 커피 문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강배전이에요. 물론 이제 뭐 미디엄 로스팅을 강조했던 카페베네가 있긴 했지만 뭐 미디엄 로스팅 이후부터 더 맛없다는 얘기 오지게 많이 듣고 있죠. 카페베네는 원두의 문제인가요, 그럼? 모든 원인은 바리스타예요. 모든 원인은 바리스타고 엔젤리너스랑 양대산맥은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똑바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복합적이죠. 일단 좋은 품종의 원두를 너무 태우니까 물론 좋은 품종 갖고 태울 일은 없겠지. 근데 지금 드셔보셨잖아요. 네. 지금 드셔보신 거는 일단 배전은 중배전이고요. 싱글인데 싱글 가지고 대충 내려도 이런 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리카노는 적어도 이 정도 맛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거 아메리카노로 내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머신기로 내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립 커피 스타일인 거잖아요. 우린 건데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용도의 커피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뭐 원두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값싼 원두로 너무 볶아대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정서가 이탈리아식 어떤 뭐 에스프레소 문화도 아닌데 그런 걸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좋은 품질의 원두가 아닌 걸로 배전은 뒤집다 높게 해가지고 그냥 쓰고 탄맛을 연출하게 했는데 또 내리는 사람이 그러면 정서상 너무 쓰거나 탄맛이 안 나오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세세한 세팅을 할 줄을 몰라요. 바리스타들이 대다수가. 물론 할 줄 아는 사람 있지. 알바로 보였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진 않아요.
그 정도의 경력이나 연륜을 갖고 있는 바리스타라면 프랜차이즈보단 뭐 개인 카페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카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카페 시장의 전반적인 많은 문제점은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맛을 낼 수 있게끔 연출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값싼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못 내려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배전이 높은 커피라고 해서 꼭 다 쓰고 탄 맛이 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직접 뽑아서 먹어봤지만 먹을 때 항상 쓰고 탄 맛이 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들을 세팅을 세세하게 해줘서 너무 쓰거나 너무 탄 맛이 연출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바빠서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서는 세세한 세팅들을 해줘야 돼요. 특히 계절에 맞춰서.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압력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추출되는 양, 원액의 양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터필터 바스켓에 담아주는 원두의 양도 때에 따라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 의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담는 양을 몰라요. 그냥 대충 담아.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담아도 안 되는 적정한 양 담아야 될 양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잘 받쳐줘서 잘 맛들을 뽑아내는데 이게 너무 적으면 원두의 양이 너무 적으면 너무 적은 양의 원두가 갈린 원두가 너무 많은 양의 물과 압력을 받아서 쥐어 짜다 보니까 쓴맛이나 탄맛이 많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두 양이 적을 때, 담는 양이 적을 때. 반대로 양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많아서 압력이 팽창돼서 쥐어 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잔맛들이나 텁텁하고 쓴맛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보통 되게 쓴맛이나 탄맛이 돌 때는 원두의 양이 좀 적을 때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전율이 높은 원두를 가지고 원두를 적정성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쥐어 짜줄 때 한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가게들마다 세팅 값들을 좀 유심히 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가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세팅을 합니까? 그러면 세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알기는 아는데 좀 원가를 절감한다고 그래서 원두를 좀 적게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적게 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적게 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맛을 연출할 때. 왜냐면 오히려 많이 담으면 잔맛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설정하는 것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좀 적게 담으시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히려 많게 담는 가게는 잘 없어. 왜냐면 아껴야 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맛을 정확하게 잘 연출을 못 해주시고 또 나갈 때마다 어떤 맛으로 나가는지 의식을 잘 못 하세요. 자기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의식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손님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대부분 갖고 나가버리지. 그쵸. 이거 너무 탄데요? 뭐 이런 맛들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도 의뢰 그냥 괜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게 맛을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맛보고 맛이 없으면 안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장사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은. 오늘따라 너무 쓰고 탄대요. 그러면 또 다시 뽑아주시잖아요. 의식이 있는 가게라면.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이럴 텐데. 아니면 그러면. 다시 잘 뽑아줘요? 안 하나요?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전 다시 가게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그쵸. 입맛에 그러신 분들. 입맛에 안 맞는. 근데 저희 옛날에 일을 했을 때도 이런 분들 있지 않나요? 오늘 이거 너무 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다시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저희 것 가게는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가 다시 있었던 해드려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맛있을 때만 얘기해요. 맛있을 때만 오늘 커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맛이 없었을 때는 왠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도 될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들고 나와서 맛이 없으면 이거 앞으로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갑자기 얘기를 이치아 씨 얘기 듣는 와중에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던킨도넛
것처럼 아니면 그 뭐야 그 저기 자동. 네스프레소 기계 있잖아요. 네스프레소 캡슐 기계 갖고 캡슐. 와서 캡슐로 넣어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진짜 10초 만에 나오는 커피라면 그래서 지금 전문성이 없는 프랜차이즈들은 지금 다 자동화로 점점 전환이 돼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곧 그것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네. 던킨처럼 자동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대체로 전환하고 있죠. 스타벅스 전환된 데가 있어요? 거의 다 지금 그냥 누르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바뀌고 아 본인이 안 하고? 네, 그래서 아. 맛이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자주 안 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점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프랜차이즈들이 오히려 이제 인력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여튼 어쨌든 효율적인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으로 가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투썸도 최근에 보니까 전자동 기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 바뀌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자동 최저임금도 머신기도 비싸요. 문제인데. 네. 응. 전자동 머신기라고 해서 싸구려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데 어떻게 보면 어설픈 반자동보다 훨씬 비싼데 손맛이 덜 타니까 물론 전자동도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전자동도 관리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정한 맛이 그 가게에서는 항상 나오잖아요. 그 가게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니까 얘가 했을 때 맛이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하는 거죠. 물론 대다수의 개인 카페는 아직도 이제 손맛을 중요시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바리스타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맛을 연출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어설픈 프랜차이즈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자동으로 해서 그래 뭐 교육도 똑바로 못할 거라면 그런 거라도 해서 그냥 대충 맛이라도 연출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겸사 그러면 뭐 원도 관리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뭐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 커피를 사서 많이 드세요? 원두를 사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지는 제가 이렇게 드리긴 합니다만 저 여행 갔을 때는 한 번씩 사오긴 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산 적은 없고 국내에서 이제 선물을 좀 많이 받아요. 친구들이 이제 갖다 주거나 뭐 일하는 데에서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집에 내려놓기도 하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원두 관리? 원두 관리요? 딱히 그걸 생각해보니까 원두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 맨날 그걸 그냥 관리를 그 하겠어요? 커피 내리는 거 옆에 이렇게 놔두거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은 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 예전에 스타벅스 저는 요즘은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카페인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 조금씩 먹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한동안 그 회사에서 제가 약간 다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업무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살림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커피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커피 포트라고 그러죠? 커피 네네.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겠다. 나도 안 먹은 거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좀 소규모 로스팅을 하는 카페들에서, 보통 한 200g씩 주잖아요. 200g짜리를 사서 해보기도 하고, 좀 유명하다, 리브레, 테라로사 이런 데에서 가가지고, 비싸게? 커피 원두를 샀겠네요. 한 200g 이렇게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왜냐면 회사 팀 운영비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이랑 이런 걸 딱 보고 엄청 열심히 읽어요. 그럼 여기 원대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다크 초콜릿의 찐덕찐덕한 맛과 끈적끈적한 무슨 캐러멜. 맛. 이건 뭐야? 그래서 이게 사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두를 좀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200g짜리도 소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금방 소진되죠. 예, 금방 되니까, 근데 또 비싸니까 그렇게 자주는 못 사는데, 그래도 한 2, 3주에 한 개 정도씩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때 좀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커로도 어떻게 보면 브루잉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담는 용량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 제 맘대로 하긴 했는데
네. 와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와서 커피포트랑 이런 거 다 이렇게 닦아서 놓은 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원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을 때 처음 나오는 그 되게 향? 특히 그리고 간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거는 되게 향이 조금 더 풍성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향이 죽잖아요. 그랬을 때보다 아 이게 원두마다 확실히 특징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캐러멜 향이 난다는 원두들은 확실히 좀 신맛 나는 원두랑 다른 느낌들이어서 그때는 되게 그런 거를 비교해보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내린 것 같긴 해도 그러니까 하면서 좀 감을 잡은 게 있거든요. 요 정도 내면 기본적으로 적정 정도가 그러니까 물의 양이 달라지면 사실 원두 양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처음에 많이 넣었다가 이거 너무 좀 맛이 그런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가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경험치가 생기니까 맞아. 이 정도 넣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스타벅스에서 옛날에 일했던 친구 말을 들었는데 원두를 한 번에 가지 말고 네. 뭐 일주일 정도면 일주일 먹었지만 종이백에 담아달라고 하라. 보통 이게 원두가 그 알루미늄 이게 약간 알루미늄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 그런 호일박스 재질. 같은 네, 그런 네, 네. 그걸로 해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갈지 말고 뭐 스타벅스에서 원두를 샀으면 스타벅스에서는 갈 때마다 얼마씩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서 주니까 그리고 종이백을 달라고 하면 종이백을 준대요. 보통 이제 다 갈면 거기다 그냥 다시 넣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일주일 치면 일주일 정도만 그만큼만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종이백에 넣어달라고 해서 받아서 그 종이백을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먹을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관하라고. 냉장고 넣어본 적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서늘한 곳에 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햇빛이 안 비치는 곳에 네. 두긴 했었는데 일단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맞고요.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두 보관에 대해서 신경을 꽤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게를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원두 관리법과 관련된 어떤 책자, 뭐 매뉴얼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 실제로 많이 시도도 해봤어요. 어떤 게 좋은 것들인가. 근데 확실히 원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왜냐면 맛이 달라져요. 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참 신기하죠. 일단은 원두들은 이제 홀빈이라고 해서 이제 갈지 않은 상태로 오는데 홀빈 상태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맞고요. 되도록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때 갈아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갈게 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소진할 거 아니라면 미리 가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요. 꼭 홀빈 상태로 갖고 와서 내가 집에서 뭐 잘 안 먹겠지만 하루 이틀 먹을 거라 계산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갈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먹는 갈 때 향이 참 네, 좋아요. 맞아. 그런 재미로 먹는 거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갈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 있고 전 되도록이면 밸브 타입 이제 포장 용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보시면 질소 그 빠지게. 이산화탄소죠. 네. 밸브가 달려 있으면 이제 안쪽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있는 산소는 들어오지 않게끔 요새 이제 그런 포장 용기가 잘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해 놓는 걸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가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원두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해요 가게들도 의외로 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원두 관리예요. 물론 맛을 제대로 내려주는 것도 꽤 중요한데 원두 관리를 잘못하면 맛이 꽤 변질된 걸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게 보통 바리스타들이 그 당일날 쓴 그 호퍼에 담아놓은 원두를 안 빼요. 잘 의외로 물론 빼는 가게도 있겠죠. 우리 가게는 참 잘 지킨다라는 가게도 있지만 저는 어찌됐든 대다수를 놓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게들은 그 호퍼에 원두를 놔두고 그냥 집에 갑니다. 따로 빼놓지 않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게가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확 올라갔다가 다음날 아침 때까지 한 12시간 이상을 변질돼요. 그럼 이제 온도와 어떤 산소와 결합이 되면서 원두가 팍 변질돼서 오늘 먹었었던 그 원두인데 맛이 다음날 왔을 때 똑같은 그 맛이 안 나요.
좀 약간 좀 산화된 듯한 느낌들이 실제로 나고요. 특히 이제 쓰거나 좀 답답한 잔맛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밀폐 용기에 넣어야 된다. 뭐 냉장고에 넣어라, 뭐 냉동고에 넣어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해봤어요. 냉장고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제 저온 장고라고 그래서 이제 좀 저온 상태로 유지되는 이제 저온 어떻게 보면 냉장고 같은 데서도 넣어보고 냉동고에 넣어봤는데 솔직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세 가지 방법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급격하게 온도의 변화를 주는 곳에는 두지 않는 게 좋고요. 최대한 그늘지고 서늘한 곳,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가장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다가 특히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곳, 빛이 안 들어오고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곳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밸브 타입 포장을 해서 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근데 오래 가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매장 내에서도 일단 한번 개봉된 원두는 일주일 이내로는 다 쓰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매장에서 일주일 이내는 당연히 쓰죠. 왜냐면 하루에 보통 2-3kg씩을 쓰니까. 근데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때는 최대한 많이 안 드시는 분이시라면 최소 포장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 포장으로 사서 그리고 밸브 타입 포장을 되도록 쓰시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장 서늘한 곳에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 두시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로 쓰시라. 그리고 오래될 것 같으면 특히 이제 뭐 가스도 막 나가고 향도 막 날아갈 것 같으면 더치 스타일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오래된 거 묵은 거는 사실 산화돼서 따뜻하게 내려 먹었을 때 향도 잘 안 살고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차갑게 더치 스타일로 내려서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가게에서 이 원두 관리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밸브 타입으로 돼 있는 패킹된 걸로 와요. 그쵸? 우리 써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온도 변화에 꽤 민감한데 사실 우리가 의식을 좀 잘 안 해요. 그냥 어차피 포장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놔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놔두면 좀 변질이 좀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일정한 원두를 받아서 먹어도 맛이 좀 달라요. 물론 뭐 환경의 변화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산화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압력 상태나 세팅 상황의 변화도 있겠지만 3일, 5일차, 6일차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봄, 가을이나 봄, 가을처럼 서늘한 계절보다는 특히 여름이 좀 빨리 산화가 돼서 쓴맛들이 좀 빨리 살아요. 그래서 로스팅 된 지 얼마 안 된 거 바로 내려 먹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한 2-3일만 지나면 요 봄, 가을에랑 여름에 먹을 때랑 맛의 차이가 확 틀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로스팅하는 환경이 틀려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로스팅 환경에 맞춰 잘 못해주는 영향도 있어요. 왜냐면 로스팅 하는 분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어떤 프로파일들이 다 틀려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특히 계절에 따라서 넘어가는 때 있죠. 봄에서 여름? 아니, 맞았네? 봄에서 여름? 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온도 변화나 어떤 습도 변화가 있는 요 변화되는 시즌에 이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원두를 좀 많이 버려요. 그 프로파일의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소가 되게 많아요. 뭐 로스팅 하시는 분의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생도 관리의 영향도 있을 거고, 또 내리시는 환경, 또 내리시는 세팅, 또 내리는 사람의 손맛, 요소가 꽤 많기 때문에 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꼭 집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써줄 부분이 꽤 많죠. 그래서 원두 관리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환경, 그다음에 세팅, 위생, 그다음에 또 내리시는 사람들의 의식들. 그래서 사실 커피 맛을 일정하게 내준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로스팅을 하고 제가 이거가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 주변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서 거기가 로스팅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원두를 사다가 근데 그때 그분이 로스팅하고 바로 해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 건가요? 그분은 숙성이란 개념을 저한테 7일에서 10일 얘기를 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헷갈려요. 항상 네. 얘기하지만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입맛이 다 틀리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노하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입맛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팅을 바로 해서 먹게 되면 조금 가벼워요. 커피들이. 가벼워.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내가 생각하는 그 맛에 구현하는 그 맛에 좀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좀 가벼워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 흔히들 얘기해요. 가스가 많다. 그래 이제 사실 로스팅을 바로 해서 바로 내려 먹으면 에스프레소 내려 먹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레마가 풍부하게 나오는데 요게 3일, 5일, 7일 지나면 좀 크레마가 좀 죽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좀 빠진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기에는 물론 그 맛을 구현하려고 하는 로스터의 입장에서는 뭐 7일, 10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을 때는 한 요 2, 3일 그리고 한 5, 6일 일주일이 안 넘어갈 때가 가장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쓰고 좀 잔맛들이 난다거나 좀 애프터가 강한 것들을 싫어해서 그런지 좀 가벼운 걸 좋아해서 에스프레소로 먹을 때도 좀 살짝 가벼운 걸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이후가 맛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제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다 쓰려고 해요. 왜냐면 일주일이 넘어가면 조금씩 무거워져요, 맛들이. 그리고 좀 쓰고 텁텁하거나 좀 약간 좀 느끼기에 좀 묵직한 느낌들이 좀 많이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숙성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보통 로스팅 하시는 분들에서 로스팅 하게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쳐서 드십시오.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가게들 가보면 로스팅을 한 시점에서부터 일주일 내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로스터의 견해예요. 그리고 내리시거나 어떤 맛을 구현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기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가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가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견해 차이가 또 꽤 강해서 이제 뭐 물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그래야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느끼지만 내가 느끼기에 일단 좋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이후에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제 위주도를 좀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로스터랑 바리스타들이 자기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뭐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원도 관리도 난 냉장고에 넣어도 맛있어.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뭐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인 거고 난 냉장고에 넣고 냉동고에 넣어도 맛있다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영양들은 있다. 그리고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원도 관리도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뭐 최근에 또 뭐 맛있게 드셨던 커피들 있으세요? 아니 요즘에 커피를 안 사 먹어가지고. 혹시 그 자기가 이용하는 카페에서 원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의식을 해본 적 있으세요? 원두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숨겨놨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이렇게 창고 이렇게 뭐지 위에 서랍 같은 데 이렇게 막 당겨놨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원두가 잘 눈에 안 띄어요, 사실. 그쵸, 미리 꺼내놓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또 보통 이게 꺼내서 부을 때 아. 보면 뭐 프랜차이즈야 다 이제 밀봉된 패킹을 뜯어서 한 번에 다 부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 카페들은 뭐 밀봉 패킹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밀봉하는 그 통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밀봉될 수 있게끔 하는 통에 담아놨다가 그때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묻나? 제가 갈 때는 항상 점심 때니까. 바빠서 미리 부어놓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어져 있는 것만 맞지 또 붓는 걸 따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일 것 같아요. 얘네들은 원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원두를 어디에다 담아놨다가 부어주나 그런 뭐 걸. 먹을지만 고민있지 않고 아 오늘 뭐 먹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식사하고 뭐 드세요? 카페 가시면? 저는 요즘 이제 카페 잘 안 가고 네. 더우니까 잘 안 나가요. 아, 귀찮죠? 네, 그래서 그냥 카누
아, 그래서 요새 손님이 없나, 우리 가게도? 아니. 지금 다 휴가 기간.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아, 이번 주에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지금 다른 직종, 그러니까 다른 업종 하시는 분들도 다 휴가 당사가 안 되신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자주 가는 저희. 아, 물어보시는구나. 네, 물어보세요. 여기 건물 다 휴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오피스 상권은 항상 그게 차이가 확 나니까 네. 걱정돼서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 물어보니까, 휴가예요. 다행히 안도의 한숨 네, 내셨죠. 내셨죠. 네. 혹시나 손님 떨어졌을까봐 경쟁사로 다 갚을까봐. 아, 휴가구나. 어째 손님이 없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이번 주가 전주에 비해서 매출이 좀 급격하게 그쵸. 떨어져서 많이 더워서 그러나? 이번 주, 다음 주가 지금 휴가 시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몸은 편했어요. 그 지지난주까지 뒤지게 아파갖고. 2주 편하게 계시다가 3주 다시 바쁘실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요새 애가 그만둬갖고 잘려서 아, 진짜요? 사장님이 뭐라고 했다고 애가 반뒀어 당일날. 아이고. 좀 마음도 울적한데 사람 없는데 응. 다행히 좀 손님이 많지 않아서. 아, 지금 휴가 시즌이니까. 그래서 저 방학도 됐고. 그쵸, 방학도 지금 많이 초등학교, 했고요. 중고등학교 방학도 되고 또 휴가도 겹치고 좀 없구나. 저 수영하는데도 많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수영에도 저기 회원분들이 많이 빠지셨어요. 해외로 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를 가더라도 2박 4일, 뭐 3박 4일 네. 이렇게 가시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웬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왜 힘들어? 내 턴이 빨리 와. 아니, 저 앞에. 그럼 수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적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앞에 있어야지 잠깐 틈이라도 고르는데. 찍으면 앞에 사람이 가고 없어. 아이씨, 이러면 또. 아, 그러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이제 휴가 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전 다음 주부터가 이제 휴가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7월 말부터 많이 가시죠. 그러니까 8월 초가 네. 이제 너무 많이 몰려버리니까 이제 네. 직장인 분들께서 그쵸. 앞주, 네. 그 뒷주 이렇게 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김원님은 언제 휴가 좀 잡으셨어요? 전 다음 주에요. 그럼 다음 주 여행 가신다고 하신 거죠? 아니 다음 주에는 안 가는데. 그냥 집에서? 네, 집에서 쉴 겁니다. 저도 휴가는 오히려 집에서 쉬는 편이거든요. 네, 너무 더워서 나갈 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가 집에서 노는 족과 밖으로 나가는 쪽 뭐 그런 걸 비교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좀 해외 쪽은 좀 편히 집에서 쉬는 쪽 스타일로 휴식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멀리 나가갖고 고생하고 온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는 기사를 살짝 봤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휴가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을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 봤을 때요? 그냥 우리나라도 전 솔직히 이제 집에서 좀 가까운 데서만 노는 스타일이에요. 멀리 안 가고. 왜냐면 멀리 가면 차도 막히고 뭐 돈은 돈대로 많이 깨지고 또 날 더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가까운 데서 좀 놀고 먹고. 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진짜 휴가 약간 좀 연휴 시즌에 놀러 가는데 아버지가. 그게 휴가 아니야? 차는 이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 다 도로에 나와가지고 이러지고 아빠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는 게 대부분 하루 이틀 이렇게밖에 못 내잖아요. 네네. 일주일 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휴가 시즌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긴 거라서 그때 아니면 멀리 못 나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못 가봤던데 꼭 네, 갔다 네, 오고 네. 싶다. 힘들어도 가봐야겠다. 네, 그런 거죠? 국내는 하루만 쉬어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외국을 나가고 싶은데 기간을 그러면 3일 휴가를 써야 되는데 3일 휴가 쓰면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안 가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휴가 때는 공식적으로 쉬는 거니까 이때라도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에 저희 직장인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비싸도 내가 언제 또 가보겠어. 그러네요. 그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아니면 못 가니까 네. 그래 비싸더라도 내 인생을 위해 한번 좀 투자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을 이제 떠나서. 멀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꼭 무조건 효율성만 따질 건 아니네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게 좋아서 가는 거라면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사를 우연찮게 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휴가인데
왜 많이들 고생을 타서 할까 그 생각을 살짝 들었어요. 그렇죠. 네. 뭐 휴가 이렇게 상관이 없었다. 만약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휴가가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연차를 뭐 3일, 5일 붙여 쉴 수 있다면 굳이 휴가 때 안 나가죠. 근데 좀 짬이 좀 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많이 붙여서 쉴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그래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많이 붙여봐야 연휴 껴가지고 이틀 더, 뭐 하루 더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토, 일, 뭐 월 이렇게 연차 토일, 끼고. 월은 멀리 못 가잖아요. 네. 아 그래도 갈 수 있잖아. 가까운 네. 일본이나. 그러니까 그쵸. 일본 정도는 가더라도 아 멀리 못 갔지. 아니, 내가 뭐 유럽을 가고 싶은데 직장인들한테 유럽은 진짜 커요. 가는 날 없는데 하루 하루 오고 오는 거야, 하루 파스타 오고. 하나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럭셔리하네요. 파스타 먹으러 이탈리아 가고. 못 가죠. 이제 연휴를 다 끼고 거기에 휴가를 하나 더 써서 가면 모를까? 지가 사장이 아닌 이상 못 가죠. 네. 근데 만약에 그냥 평일 때 아무데나 뭐 5일 붙여 써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잘려. 그렇다면 사실 8월 달에 빗살 때 굳이 갈 필요가 없죠. 그쵸. 그 사람들이 뭐 그걸 몰라서 가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9월 달에 표 끊었어요. 아 9월달 그렇죠. 9월달이면 음. 조금 이제 비수기가 들어가니까. 저 진짜 싸게 끊었거든요. 어디 가세요? 저 일본 사가 가는데 사가가 어디예요? 후쿠오카 네 옆에 맞아요. 아. 68,000원에 끊었어요. 다 아래쪽으로 가시네요. 네. 왕복? 왕복. 우와! 오. 그 뭐지? 편도가 2만 원씩이고요. 네. 비행기? 네, 공항 이용료가 28,000원이더라고요. 부럽네요. 네. 아 이제 직장 그만두셔서 가시는 거죠? 그만둬서 가요. 저는 8월 말에서 9월 초. 아프리카? 네. 아이씨 좋겠다. 아 대신 방송할 게 많네. 당신 아프리카. 당신 또 아, 근데 난 패키지라서 맛있는 걸 먹고 올 것 같진 않아. 아프리카에 가서 특유의 전통 차라서 먹고 와라. 사바나에서 먹는 전통 차의 맛은 어떤지. 하이에나와 함께 천재다. 하이에나와 함께 먹는.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뭐 패키지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혼자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를 그냥 가기가 좀 애매해서. 패키지도 좋아요. 패키지로 뭐 단점도 가는데. 있지만. 네. 아, 비싸요, 아프리카 진짜. 가는 시간만 비쌀 수밖에 그 먼. 보통 가는 거 한 요즘 멀어. 3-4배는 드는 것 같아. 아니 아프리카가 멀어야 말이지. 좀 멀어야. 비행기 값만 절반인 것 같아. 내 여행 경비 절반 이상의 비행기 값인 것 같아. 아 근데 정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뭐 그 정도 투자는 정말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프리카 뭐 매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 번 가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는데 아마 로망이 평생- 좀 있어요. 평생 못 직접 가지 타고 않을까? 사바나를 달리는 이런 그런 거 할 수. 낙타? 낙타? 아, 아프리카엔 낙타가 없지. 죄송합니다. 아니 중앙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길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부럽네요. 그래서 뭐 꼭 방송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네. 9월 멋있는 남자가 8월, 있었으면 9월? 좋겠네. 네. 곧이네요. 곧. 8월 말. 그래서 원래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8월 말로 했는데 네. 출장이 미친 듯이 잡혀서 미칠 것 한 번에 같아요. 몰아서 갔다 힐링하고 싶죠. 아프리카에서 모든 걸. 근데 사올 게 없겠다. 아프리카. 그쵸. 뭐 사올 게 뭐예요? 원중이 만든 뭐 어떤 거라도. 그런 공예품 요새 한국에도 팔지 않나? 가끔 아프리카 내한팀 뭐 이런 거 오면. 근데 아프리카 그 기린 나무로 만든 거 너무 갖고 싶던데. 기린 나무가 뭐예요? 아니, 기린 이렇게 나무로 기린을 나무로 만드는데 기린을 그 만들었다고? 칠 같은 거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 나 그거 집에 있었는데 나무 기린. 진짜요? 근데 되게 기린. 한국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거 비싼 거야? 비싸더라고요. 기증했는데. 누구한테 기증해? 아니 그 기린 모양을 나무로 만든 인형이 있어. 그거 집에 있길래 누구한테 모양도 기증? 별로고 비싸지도 않은 거. 뭐 도대체 뭐에 쓰는 거지? 내가 기증했는데. 비쌀 텐데. 그런 거야? 네. 할 걸. 아. 그래서 너무 갖고 싶은데 생각보다 비싸. 당신 줄 걸 그럼. 아 진짜 기린 모양의 인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팔다리가 움직이는 인형이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끈으로 묶어가지고. 기린 모양이 되게 좋아요. 아, 남미 이런 데도 또 가보고 싶어요. 제 동생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아 테디베어도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인형이 많아가지고. 제 동생이 이번에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가는데
시간을 30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이틀 걸려, 이틀 넘게 걸린다더라고. 칠레 가려면 3일 걸려, 경유해서 가야 72시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한번 찍고 네. 미국에 다시 해서 아르헨티나 가는데 내가 야, 이걸 어떻게 가? 그랬더니 저도 출장이니까까지 그냥은 못 가겠다고. 근데 아르헨티나 직항 노선도 있지 않나? 없을걸요? 없어요. 남미 쪽은 없는 걸로.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나? 대한항공 뭐 남미 대한항공인데 직항 뭐 있었는데 미국 없었나 갔다가 보다.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가는데 12시간 비행하고 다시 4시간 있다 다시 12시간 비행을 그 하더라고요. 정도 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인 거예요. 비행기값이. 아프리카도 비슷하다. 그냥 안 아프리카도 가겠어. 홍콩, 저도 바로 가는 게 없어서 홍콩 들렸다가 홍콩이나 두바이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스탑오버해서 하루, 반나절 좀 보다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홍콩 들렸다가 가긴 하는데 홍콩으로 가는데 좀 걸리잖아요. 몇 시간 걸리죠? 홍콩이? 4시간 정도. 그러고 나서는 홍콩에서 아프리카 들어가는데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또 아르헨티나 치안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죠. 멕시코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남미는 난 남미 너무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근데 남미 쪽 뭐 과거에야 뭐 경제 뭐 밤에만 안 놀아다니면 좀 되지 않을까? 예전에야 잘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치안적으로 너무 안 문제가 좋아. 많아. 저 근데 아는 분 멕시코로 이민 가셨어요. 원래는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멕시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치안 불안하지 않냐고 했더니 일단은 가셨어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짱구는 못 몰래 나오잖아 멕시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남미 사람들 특유의 그 낙천적인 풍미와 시간 약속을 진짜 안 지킨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 일을 하면서 종업원 심부름을 보내면 바로 옆에 10분 거리는 데를 보내는데 2시간 지나서 안 오는데 어디냐 그러면 가고 있다고 10분이라고 안 되는데 1시간 뒤에 보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라고 가고 싶다. 깝깝해서 막 미칠 것 같다고. 근데 전 짱구는 못 말래를 보고 그냥 대충 마음을 위안을 삼았어요. 전 칠레 가보고 싶어요. 칠레. 저 마추픽추. 거기가 다 칠레일걸요. 인카운에 있는 그래서 칠레가 되고. 아 여러분들은 그런 호기심이 많구나. 저는 전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 아, 저는 꿈이 그런 있어요. 의욕이 로미안 별로 로망이 없거든요.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그 멕시코에 게스트하우스 계신 어쨌든 갈까요? 제 지인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예. 거기를. 난 그냥 초밥 뷔페나 먹을래. 초밥뷔페 되게 좋아하신다. 아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장인하세요 그냥 배우셔가지고. 건가? 내가 세월의 달인 이런 나오시면 되겠네. 초밥이 좋아. 초밥 장인의 길에 들어서 이씨 아저씨. 아니 저는 그냥 마포구 어디 딱 있어요. 뭐.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시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 안 가도 집 앞에 있는 즉석 떡볶이만 먹어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아 듯한. 떡볶이 맛있는 배고프다 아, 갑자기. 갑자기 나도 여기 두끼 있네? 두끼 저희 집 주변에 있는데. 두께 없는데 없지 않아요 요즘? 저희 동네 없어요. 진짜요? 저희 동네 주택가라. 그런 저희 동네도 동네에는 없어요. 근데 조금 나가면. 조금 좀 많이. 아하. 다음에 맛있는 걸 꼭 사다 주셔서 네, 또 두끼. 사달라고요? 네. 두끼를 사갖고 올 수가 있어요? 못 사나? 저 두끼 한 번도 안 있어요.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응.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진짜요? 네. 많이 있는데 별로해. 다들 안 근데 나 부정적이니까 가고 너무. 싶어서 두끼 가자 그러면 다들 아니래. 다음에 가자고. 두께 맛있는데. 다음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못 가고 맨날 그 영상으로만 봤어요. 일단 난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뷔페 자체가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어. 이게 잡다하게. 그러니까 뷔페도 퀄리티가 다 틀리지. 그렇긴 하죠. 싸구려 짠뜩 있는 퀄리티는 에이. 나 우리 회사 사람들 애슐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 애슐리는 가격 대비 그냥 먹을만해. 그래서 좋아하시죠. 왜냐면 돈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돈 만원 넘는데? 요새 넘었어요? 13,0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요새 넘었어요? 런치가 그게 애슐리가 단계가 있어요. 뭐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그냥 애슐리 9,900원 아니야? 그냥 애슐리 홈플러스 안 이런 데 있는 9,900원이고. 9,900원 아직 있지 않아? 아직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요새 거의 다 12,900원 그 정도 프리미엄 하던데. 애슐리 그게 그럼 13,000원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슐리가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W. 근데 제 생각엔 요새 어지간한 데서 밥 먹어도 7,000~8,000원씩 하니까 하긴 그 정도면 괜찮긴 하겠다. 그냥 밥 한 끼 먹어도 그냥 어설프게 먹어도 한 8,000원씩 하거든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 애슐리가 9,900원 10,000원이라면 그냥 그 돈 내고 가서 그냥 자기 기호에 맞는 거 대충 좀 먹고 오는 것도 그것도 차도 마실 수 있잖아요. 전 여러 명이 가면은 차라리 뷔페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애슐리 같은데 그냥
뭐 퀄리티를 떠나서 그냥 편하게 애들이랑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먹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약속 시간 이게 다 같이 딱 한 자리에 3시에 딱 모이는 근데 시간 제한 있죠, 예술리. 네, 자리가 아니면은 저는 그게 좋은 게 이렇게 누가 10분 뒤에 오고 뭐 누가 한 30분 네네. 뒤에 오고 해도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내가 다 먹었어도 그냥 네. 디저트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음. 저 뭐 차 마시면서 그런 장점이 있네. 그런 장점은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모일 때 저희는 이제 모임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모임 장소를 되게 뷔페를 많이 잡는 이유가 애기들 데려왔을 때도 먹일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들 먹기 편하고. 포크랑 이런 게 다 주어지고 그쵸, 맞아. 의자도 다 주어지니까 사실 편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라면 사실 음. 그런 뷔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럿이 먹기 편하고 기호에 따라. 왜냐면 또 입맛들이 제각각이라. 저는 두 끼 가려고 하면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 가자, 다음에 가자 하는 식으로 미루다 다음 못 갔어. 그래서 맨날 영상 속에 두 끼 나오면 아 나도 가보고 싶은데 나 혼자 같이 가드릴게요, 나중에. 혼자는 못 가잖아 두 끼. 아니, 가실 수 있죠. 남의 의식 안 하면 나 혼자. 의식은 안 하는데 바쁠 때 혼자 자리 나 차지하고 있으면 미안스러워서. 줄을 많이 쓰니까. 저는 이제 혼자 먹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모밀집을 가는데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 이 좌석을 거기는 이제 이상하게 네 개짜리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앉아서 거기서 먹어야 돼. 바쁠 때 가면 사람이 많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합석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못 먹다 보니까 좀 한가한 때 골라서 혼자 가서 먹거든요. 합석해도 괜찮은데 사실 잘 안 해 그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셋이 먹으면. 그 왜 이모님들 합석 네. 막 해주시는 데 있잖아요. 여기 그냥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시장 남대문 시장 괜찮지 그러면 거기 끄덕여. 남대문 시장 아니, 별로 의사를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지? 이게 아니라, 괜찮지? 괜찮으로 나에게 그냥 주입을 시키고 앉으라 그래. 너희들 안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 보면서 먹고 있는 아니 근데 그것도 좋아요. 네, 저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전 사실. 네. 그냥 눈치 안 보고 먹고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웃겨, 근데 그게. 이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괜찮지? 일로 와, 아가씨, 여기 앉아. 괜찮아. 앞에 사람들 물어봐요, 또 앞에 분한테. 괜찮죠? 아니 근데 전 시장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좀 위생은 좀 그래 보이는데 저 남대문 시장 갈 때마다 거기 안에 식당들 자주 가요. 그 갈치조림하고 이런데요? 네. 뭐 맛이 그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가끔씩 그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 칼국수집 자주 가요. 그 보리밥 네, 비빔밥 조그만 거 주는데 거기 다 똑같이 그렇게 주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 어딘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에 회사가 중구 시청 가고 쪽에 싶다. 있을 때, 거기 집에 만두 파는 데 있었는데, 거기 항상 줄 서 있는 만두 가게가 있어요. 포장하려고. 남대문은 항상 줄서 있어. 아니, 근데 거기가 유명하다 그랬어. 근데서 맨날 만두지. 갈치조림을 먹고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맨날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 되게 맛있는데 줄이 너무 많이 서서 맨날 우리는 시청 있는 쪽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갈치조림집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3층을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클라이밍 비슷하게 올라가가지고 미리 세팅을 다 해놓잖아. 그래서 아주머니들 그거 어떻게 쟁반 들고 올라오시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직까지 좀 덜 변화된 곳들인 것 같아요. 뭐 남대문 시장 물론 뭐 말들도 많긴 한데 그냥 가끔씩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뭐 깨끗하고 이런 게 또 좋을 때도 있는데 그냥 좀 지저분한 듯 하면서도 그 악작지껄한 그런 또 분위기가 시장 가끔씩. 분위기가 또 있죠. 여행 가게 그리울 되면 때가 꼭 그 나라 시장 꼭 가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근데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시장들 분위기들이. 비슷해요. 네, 뭐 좀 더 깔끔하니 안 깔끔하니 차이는 있는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먹을 거 많고. 네. 가끔 이제 좀 위생이 안 좋은 걸 먹어서 제가 막 배탈 나서 아직도 그 생각이 나네요. 태국에서 길거리 음식 잘못 먹어갖고 집에 오는 그날까지 배탈 나서 화장실만 갔어. 저 예전에 왕푸징, 베이징에 있는 왕푸징 야시장 갔는데 별거 다 먹잖아요. 중국산 안 먹는 거 없다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전갈 먹은 적 있거든요. 전갈튀김. 네네. 근데 하나를 먹어봤는데 전갈튀김 안에가 다 공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껍데기
흑색이 맞아. 그냥 바삭바삭한 맛인데 네네. 어떤 분이 붉은 메뚜기를 먹은 거예요. 붉은 메뚜기는 큰 거 아니야? 손가락 마디, 그러니까 3마디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큰 거. 통통해요. 그래서 큰 거. 과육이 아니다. 육즙이 나왔어. 이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이렇게 물컹하게 살이 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호기롭게 그걸 먹고서는 그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다 개워. 근데 저 중국 분한테 뭐 여쭤봤는데 중국 분들 그 잘 안 드시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건 진짜 외국인은 그래서 그냥 보이기 한 거지 안 먹는데 안 드신대요. 그냥 하나의 보이기 위한 이벤트인 거죠? 네, 그분들은 중국 분들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위생 이런 거 따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중국인들이 먹는 그래서만 먹는다고요? 그런 포장마차도 못 믿겠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가짜 계란부터 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게 더 많으니까 불신이 심해가지고 자기 나라 거에 대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의 동생이 이제 중국어과 전공이어서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통해서 해가지고 중국인 교수분이 네.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맨날 자기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어디 길거리에서 뭐 사먹지 말라고 그 사모님 맨날 그랬는데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친구 동생이 그 꼬치 같은 거 하나 사서 먹고 들어오다가 그 사모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막 되게 막 격앙되셔가지고 여기 이게 무슨 고기일 줄 알고 이걸 먹냐고 막 절대 먹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걱정돼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동남아 같은 데서 막 먹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포장마차 음식이 물론 깔끔하게 깨끗하진 잘하시는 않죠. 데도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건 맞아. 햄버거 같은 거 뭐 파는 데가 원래 뭐 이렇게 안 먹는 거 부위 그냥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양념으로 해서 다 맛 묻히게 네네.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회사 분 어떤 분 나는 그게 제일 맛있던데 막 이러던데. 전 군대리아도 맛이 없어서 되게 안 먹었었거든요. 군대리아는 그냥 추억의 음식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맛있었다기보다는 허기진 상태에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때도 잘 안 먹었어요. 그 군대 있을 때도. 기하게 자라. 기하게 자라서 그래, 기하게 맞아. 자라서. 돼지갈비도 모르고 자랐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뼈 달라는 거 먹기 싫어. 생선도 안 먹고. 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이제 진상수님과 진상 직원들 한번 얘기 나눠보고 오늘 방송 마쳐보려고 합니다. 진상 선배님 우리 얘기한 적 있었나요? 한번 예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뜨문뜨문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주제로 얘기한 적은 없었고. 주제로 했었던 건 없는데 혹시 자기가 느끼기에 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손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일하는 뭐 직원들 입장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카페에서 일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진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경우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실제로 이제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주문 미스예요. 네. 대개는 이제 서로가 잘못했다고 인지를 못하죠. 뭐 받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긴 해요, 가끔씩. 근데 이제 주문한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넋 놓고서 이제 정신없이 주문을 하는 거야. 레몬 티어 해놓고 막상 받을 때는 저 레몬 에이드 시켰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비슷한데 자기가 의식을 못하고 시키는 경우. 아메리카노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자기가 핫 시켰다. 네. 뭐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확인을 하죠. 근데 확인을 해도 이제 멍 때리다가 하고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을 때쯤 의식이. 저 이런 거 안 시켰는데 맞아. 저 아이스는 못 먹어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맞아.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점심 때 그런 일이 좀 발생하죠. 맞아. 저 얼마 전에 바쁠 예, 그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밀크티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좀 더워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핫을 잘 안 시키게 되긴 하더라고요. 좀 웬만하면 핫을 먹는데 이 더운데 아니 그러니까 핫을 그냥 이 더우고 습한데 안 더운 걸 뭐 내 아니 몸에 근데 나는 떨어지고. 난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 몸을 되게 챙겨요 제가. 근데 더워 죽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챙길 나이니까. 그래서 오래 살라고 나 100살까지 살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쵸.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 거예요. 120살까지 살 싶은데. 거예요. 난 싫어요. 아, 그렇구나. 120살 채울 건데 일단 100살까지 살 거니까 100살까지 100살만 살고 싶어요. 욕심도 많고. 아니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스티 아니 그 뭐 밀크티를 시켰어요. 밀크티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을 더 신규로 이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직원이 주문을 받았는데 아이스라고 당연히 더우니까 아이스를 시켰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라고 찍고 그 매출표에도 아이스라고 찍었어. 아, 그냥 더우니까 의뢰 아이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찍는 거를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잘 그치. 찍었네 이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당신 실수. 그런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이 따뜻한 거는 아이스 그래서 아이스요 내가 그랬거든. 아이스 하시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여자 직원이 받고 전달을 하면서 남자 직원이 아이스를 찍었나 봐요. 제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하시오 했는데. 네, 아이스로 찍어서 제가 일단 결제도 아이스로 하고 그래서 아이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핫 시켰는데요? 받고 나서 그랬더니 어머 죄송해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응대가 아르바이트 얼마 응대가 안 됐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러면 다시 해드릴게요 뭐 하면은 그쵸. 비용이 달랐거든요. 나 같으면 그게 200원인가 300원인가 더 그쵸. 비쌌어요. 아이스도 주고. 300원 비쌌으면 다시 취소라고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해드릴게요 하고 해놓고서는 뒤에 밀린 주문을 다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걸 안 만들어주고. 뭐지? 이렇게 하고. 뭐지? 2개 주려고 그러나? 아니 그렇게까지 할 센스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 그래서 한참 걸리겠는 거예요. 보니까. 사인즈업 해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계산도 취소해주고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가격도 다르지 않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가격이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그러고 나는데 근데 저 약간 민정상했던 게 미안하다고 나한테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안하다는 표정이나 이런 게 드러나긴 했는데 남자 직원의 그러니까 못됐네. 주문을 잘못 받는 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혼이 나갔어.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없는 멘붕이 거 아니야? 와가지고 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생각조차 못하고 저를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 나는 그냥 멍하게 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그냥 줘야 되나? 주세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니 내 속이 타겠다 싶어서 그냥 달라고 했는데 뭐 그런 적 있었는데 진상은 아니었겠지만 걔 입장에서 내가 진상이었을 수도 있지. 그쵸, 그럴 수 있지. 굳이 안 바꿔줘도 되는데 그냥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주문을 잘못 받은 그 친구가 잘못이네요. 네. 근데 보통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 받는 애가 문제일 수도 있고 주문을 잘못하시는 손님 문제일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면 문제들이 사실 없는데 가끔 싸움으로 변질 때가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맞네 틀리네를 이제 막 서로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 쪽 이제 만약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 그냥 대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뭐 그리고 다시 계산해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뭘 좀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주문을 한 사람이 뭔가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는 어떤 얘기를 꼭 듣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야지만 성이 차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큰 소리가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 이거 안 시켰는데 빨리 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좀 대꾸를 한다거나 좀 맞아요. 그러시는 경우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좀 경우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경우들도 사실 있어서 맞아요. 꼭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금은 경우가 없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카페에서 이제 사실 많거든요. 이 주문 미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주문 미스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연하게 타주세요. 진하게 하나는 연하게 타주시고 하나는 진하게 타주시고 뭐 하나는 못 빼주시고 이렇게 네. 타잖아요. 깜빡 체크를 다 했어요. 네. 체크를 다 반대로 해주는 거야. 막 믹스가 됐어요. 아니 나도 헷갈리고 정신이 없는 나도 게 헷갈리고 주문이 많으니까 나도 헷갈리고 이게 연한 거였나? 모카는 빼고 초콜릿 올려주세요. 근데 초콜릿을 빼고 모카 올리고 막 이런 거죠.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그다음에 그 뭐지 파우더 가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랬는데 안 뿌려줘서 돼요. 근데 막 뿌려고 그게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맞아. 그래서 네네네. 저는 밀크티 마실 때 이제 입차 우릴 때 보통 시럽을 보통 조금씩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넣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럽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었어요. 네, 시럽 빼드릴게요 해놓고 자기가 하면서 그냥 거지. 하던 대로 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단데요? 너네?
아니, 그러면 단대요 그러면 이제 정신 없잖아요. 또 네. 보통 저희 점심 때 가니까 그래서 원래 밀크티 시럽이 들어가요. 시럽 빼달라고 어머 죄송해요. 약간 이런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생크림 빼주세요 했는데 곱게 또 올려줘. 맞아. 기껏 빼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올리고 있어. 올려줘 드리면 저 생크림 빼달라고 죄송합니다. 저 옛날에 초반에 그런 적 있었어요. 그게 아이스 모카를 시키셨는데 아이스 모카에 원래 기본은 휘핑이 올라가잖아요. 저희 건 들어갔죠. 네, 안 저희 들어가는 거는 카페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휘핑을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휘핑을 빼달라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달라고 한 거 아니고 아이스 모카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깜빡 잊어먹고서는 휘핑을 올리지를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좀 소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 못했구나. 얘기를 못하고 계속 있다가 저한테 이제 스금스금 오셔가지고 네. 그 앉아서 드셨었거든요. 이거 휘피 올리려면 500원 더 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순간 맞다 휘피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안 넣었구나 생각이 나서 어머 아니에요. 휘피 원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 달라고 해서 엄청 많이 올렸어요. 미안해서. 뚜껑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죠. 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뭐 깜빡하고 또 주문이 많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보통 대개는 이제 주문이 좀 많을 때 또 보통 이렇게 정신 없을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이 아무래도 집중돼 있으니까 잘 없는데 이제 주문이 좀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주문량이 좀 많을 때 내 실수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으면 좋은데 가끔씩 막 언성이 높아지거나 막 싸우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이 잘못 시킨 게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항상 직원들이 뒤에서 뭉성뭉성 하잖아요. 야, 쟤 잘못 시켜놓고 지가 했대. 이거 하는데 얘가 깜빡하고 손님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들린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그걸 듣고 열이 빡친 거죠. 바로 와갖고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바로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도 이제 지도 모르고 있다가 알고서는 손님한테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얘가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너무 자기도 좀 미안하지만 동시에 좀 억울해서 그런 일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참 입이 참 방정이에요. 입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시켜서 한 뭐 세네 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큰 거 하나 시키고 컵 3개 달라고 이럴 적도 있고. 네, 맞아요. 아메리카노 나눠 드시는 거. 나눠 드시는 거. 근데 뭐 나눠 드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하나 더 시켜주시면 좋은데 그냥 우리 밥 먹고 왔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배가 부르는데 많이 앞에 드셔. 서두가 길어. 앞에 서두가 좀 길어. 네,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지금 못 먹어서. 그러게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우 없는데 없죠. 나이 드신 분들은 꽤 좀 네. 실리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큰 거 하나만 줘요. 이렇게 해놓고 컵 3개 주세요. 왜 에스프레소 시키지 않은 게 어디야? 에스프레소 시키고 물 주세요. 물은 안 돼요. 왜 안 돼? 그런 분들. 물 넣으면 아메리카노 가격인데요. 왜냐면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상관없어요. 뭐 금액이 크다 작으나 상관이 없는데 설거지를 할 게 많아지니까. 뭐 아무래도 먹을 때 나오나 그러면 설거지 할 게 많죠. 저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기 먹고 이제 또 가시면 다 치워야 되고 하니까. 뭐 기억나는 진상송님 혹시 있으셨어요? 저 옛날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기 나 소변이 급한데 컵 좀 달라고. 얘기해? 나 처음 들은 것 같아. 예전에 한번 했었어. 예전에 한번 했었어? 네. 와인 거기서 이제 와인 또 몰래 따셔가지고 설거지하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 다음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분 마감하러 설거지하는 동안 또 앞에서 컵을 가져가신 거예요. 투명 네. 컵을. 또 다 와인을 따라가지고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인 드시고 한껏 또 이제 취하셔가지고 아주 너무 급한데 화장실 못 가겠고 컵 하나 달라고. 거기서 싸게? 여기서 해결하시고.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경찰 부른다. 안 된다고. 여기 밖에 무조건 나가서 화장실 가셔야 된다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셨어요? 혹시 일하실 때? 저는 일할 때는 다 좋은 분들만 오셨군요. 다행히. 그런 분들 별로 없었고 조금 그러니까
그냥 저는 흔연히 대화했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골이라서 사장이 없는데 저희한테 나랑 자꾸 친했던 단골분. 맞아. 그래서 오셔가지고 김 선생님. 우리 사장님은 사이즈업 해주던데 맞아. 저한테 계속 아 근데 그분들 원래 그렇게 나쁜 분들 아닌데. 아니 참. 그래서 그냥 그 왜 사장님은 그러셨냐. 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이라 그쵸, 저렇게 그쵸. 저희가 못 해드려요. 그냥 그쵸. 그러고 넘어가시는데 그거를 굴하지 않으시고 오실 때마다 참 그 단내나시게 맞아. 그게 얘기를 계속 하셨던 누군지 분이 알아요. 또- 사이즈업 안 근데 해줘요. 또 이러면서. 그분들이 사실 매일 와서 드셨던 분들이고 그쵸. 또 동네에서 정말 단골들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근데 비싼 좀- 거 아니면 사이즈업 그냥 해드려도 되긴 했는데 네, 뭐 아메리카노 네. 정도야. 그래서 그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은 사장이 아니니까 네. 좀 그렇죠. 해줘도 나- 상관은 없는데. 나쁘기다기보다는 그분이 되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그 태도가 맞아. 저희한테는 좀 부담되죠.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서 사실 저도 약간 좀 불편하셨죠? 이게 나쁜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불편하셨던 해주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맞아. 네. 저희한테도 약간의 그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해줄 어떻게 보면 권한 같은 게 있었죠.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다 해드리라고 하긴 네.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알아서 다 사실 해드려라. 자주 오시는 예전에 블루 애플 그린 에이드인가? 애플? 그린 애플 에이드 매분 드시는 네. 그 부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원래 부인 거 사러 오셨는데 남편분 것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좋은 마음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은 그 태도가 너무 좀 저는 좀 싫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기가 싫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맘대로 해드릴 수가 없다. 사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대부분을 해드렸는데 그냥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제 맞아. 입장에서는 진상에 그나마 좀 가까웠던 분? 또 솔직히 저는 이제 고마우니까 우리 가게가 솔직히 우리 가게는 단골 위주였잖아요. 흔익이 거의 없이. 그래서 단골 위주로만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가게였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퍼줘도 아깝다는 생각은 사실 안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말에 하도 와서 자꾸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고객들한테. 저는 마음껏 해드리고 애들도 되도록 해드리긴 하는데 너무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애들이 아무래도 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해한다 얘기는 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애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정도는 네. 애교죠. 진짜. 애교인데 그래도 막 진상 심하게 하셨던 분은 없었죠? 없었죠. 그냥 뭐 빨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셨어요. 뭐 그냥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뭐 빨리 가야 되니까.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빨리 좀 그냥 달라고 뭐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제 만든 입장에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서운하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뭐 대충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있어요. 혹시 뭐 같이 일하면서 진상 직원? 뭐 이러긴 좀 그런데 좀 그런 경우 있었나요? 저희 뭐 진상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희 이제 음료 마음대로 갖다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데. 집에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가족들 것까지 다 바리바리 만들어서 가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랬었던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어때요? 뭐 그래서 가족들 마음껏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저희는 뭐 뭐라고 얘기는 안 하죠. 얘기 안 하는데 직원들끼리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가져가도 되나? 이런 느낌. 괜찮습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는. 있을 때 나눠야죠. 뭐 없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근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겠네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근데 이제 그런 적은 있었죠. 바쁠 때 와서 다 도와주고 대신에 이제 그럼 됩니다. 음료도 만들어 가고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가게를 좀 함께 나누면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와서 먹고 싶을 때 좀 마음껏 먹고 와서 또 도움도 주시잖아요. 네, 와서 주죠. 바쁠 때 뭐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다라면 그런 가게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직원들이 뭐 너무 격을 없어도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 가게 지나갈 때 편하게 커피 한 잔 먹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왠지 내 돈 주고 먹기엔 좀 돈이 좀 아깝다고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때
와서 마음껏 커피나 음료 한 잔씩 뭐 2잔이면 어떻고 3잔이면 어떻습니까? 먹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업주들이 좀 그런 분이 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지금 있는 사장이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는 뭐 이제 애들이 이제 근무 끝나면 음료 한 잔씩 갖고 집에 가잖아요. 그걸 갖고 뭐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자기 딴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한 잔 음료 한 잔 갖고 집에 가는 건데 네가 뭔데 이 음료 갖고 집에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해서 부디 그런 사업주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편하게 음료 먹고 좀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저 예전에 그 토스트 집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토스트 많이 먹나요? 근데 점심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스트 만들어 먹으라고. 토스트 많이 먹을 수 있대. 근데 그게 가격이 제한돼 있는 거예요. 1인당 3,000원 내외로 뭐 먹으라는 있죠. 거야. 기본 토스트 먹는다. 토스트에서 뭐 하나 더 낀 정도. 짜증나. 근데 저희는 이제 근데 다행히도 사모님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네. 사모님이 야 그냥 네 먹고 싶을 때 중간중간 계속 만들어 먹으라고. 먹어야지. 배고픈데, 먹으라고 있는 건데. 배고픈데 그거 어떻게 안 먹고 있냐고. 나 같은 애가 먹으면 토스트 계속 먹는다? 아니 예. 사모님 나 자르겠다. 사모님 진짜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되게 짠돌이셨거든요. 사장님은 짠돌인데 사모님이 조금 유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막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거 사주셨어요. 점심 때 오셔가지고 일하는데 어떻게 밥을 맨날 토스트만 먹냐. 내가 짜장면하고 짬뽕 사주고 탕수육 멋지다. 사주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사주셨어요. 근데 마침 딱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사주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애들이 오늘 월급 탔다고 한턱 땄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오히려 막 더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 많이 먹어 말하면서 센스 있으시다. 사모님 진짜 센스 있고 진짜 약간 좋으셨거든요. 부럽네요. 저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러지? 사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하기야 뭐 사모님이랑 사장님이랑 둘 다 너무 해프면 그쵸. 망하겠네. 그쵸. 근데 한 사람이라도 좀 밸런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러면 한속이 좀 유하면 네. 좀 애들이 좀 뭐랄까 그래도 정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장님 오시면 딱 FM을 하고. 근데 이게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둘 다 막 짜증나면 제가 있었던 가게 중에 하나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맨날 와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일을 네. 하는 건 아닌데 사장님도 와서 잔소리를 많이 해.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 짜증나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서 참 문제예요. 저희 사모님 때문에 좀 많이 버텼죠. 안 네. 사장님밖에 안 계셨으면 아마 다들 금방 그만뒀을 것 같아요. 토스트 먹고 싶다. 저희 토스트 만들어서 먹는 나도 거는. 그럼 카페 하면 토스트 할까? 내가 많이 먹으려나? 토스트를 아침에 하고 요새 그런 거 많이 이삭 하잖아요. 토스트 이런 거? 토스트 손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근데 힘들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보다 일단 저희 이삭 토스트에서 일했거든요. 네네. 빵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란 만들고 또 계란 익는 상태에서 빵에다 잼 바르고. 근데 잘하시는 분은 혼자 다 하긴 하대. 저 혼자 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하려면 좀 숙련돼야 되잖아요. 금방 손에 익긴 해요. 네. 이제 레시피를 외우게 되면은 만드는 게 금방 만드니까. 그러면은 재밌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저희 피클을 5개 얹어드리는데 이제 제가 한 4개쯤 얹었을 때 그분이 하나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2개 넣어드릴게요. 피클하게 보더니 넣어주는구나. 와 이거 좋은데? 그래서 소스 많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막 우와. 그런 데 많았고. 나 같으면 막 피클 막 얹혀 네. 엄청 주겠네. 다른 데는 4개씩밖에 안 주셨나봐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안 되냐고. 피클 세야 돼요? 네. 피클 5개 들어가면 딱 그 원형의 네모 안에 딱 맞거든요. 겉에 4개, 가운데 하나. 근데 이제 더 넣어달라고 하시면. 토스트도 원가율 고심해야 되구나. 네, 그게 소스도 한 수저밖에 안 들어가요. 네, 소스 저는 좀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좀 많이 퍼서 바르는 편이라 망하겠네. 버터도 뒷다. 저 허니버터 브레드 할 때 버터 엄청 썼거든요. 버터도 그냥 바르는 정도. 그 판에다가. 살짝. 네. 마가린 아니에요? 마가린이죠. 네, 아무튼 좀 같이 나누는 사이.
진짜. 네, 저도 토스트 많이 먹고 싶다. 이사토스는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 요새 잘 안 보이던데. 지하철역엔 있지 않아요? 지하철역엔 항상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되는 데들만 석궁이랑 이상이랑 살아남. 또 다른 네,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트 집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이사토스는 없어. 얘기하세요. 뭐 저는 이삭이에요? 에? 이삭을 먹고 싶다고요? 아니 저 토스트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서 잘. 나 안 맛있는데 비싸서 안 먹는데. 이삭 토스트 싸지 않아요? 비싸 요즘 많이. 요새 올라. 아, 비싸. 그래요? 3, 4, 뭐 이렇게 좀 괜찮은 거 몰라? 3,000원. 아, 그래요? 네. 나 1,000원 얼마 아니에요? 1,000원 예전에. 옛날에. 완전 저 얘기. 1,000원짜리 먹고 싶으면 저기 황학동 같은 데 가면 가보셨어요? 아니요. 황학동 1,000원짜리 토스트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1,000원짜리가? 네, 거기 막걸리도 1,000원이야. 와. 황학동 이런데 그 벼룩시장 골목 같은 데 가면 막 그럼 뭐 거기 안에 식빵에 카야잼 이런 거만 바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지. 아. 그냥 허접한데. 마요네즈하고 케찹. 아니, 뭐 근데 사실 계란 설탕. 들어가나? 맞아요. 그런 거 들어가면 1,000원에 팔아서 요새도 1,000원짜리 토스트 있네. 그래서 제가 황학동 가끔 가면 아 근데 요새 트럭 같은 데 파는 데는 아침에 모닝 토스트 1,500원 정도 하던데? 근데 트럭이 싸게 파나요? 계란하고. 계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양배추. 햄 네. 이런 게 아니라 양배추를 그 마요네즈 같은 거를 케찹에 버무려가지고 그거 그런 거, 얹고 그런 거 맛있는데. 저기 계란 얹고 그다음에 마가린에 이렇게 구운 찍빵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거 1,500원 정도 팔아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맛있는데 비싸다고. 토스트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비싸서 안 좋아하는 걸 얘기해 보시는. 안 좋아하는 거? 멀리 여행 가는 거. 비행기 타고 오래 가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 비즈니스석 타면 비행기가 받을 걸? 폭발하라고 막 생각한 적이 있어. 너무 힘들어서 이코노믹 타고 가다가 미쳐버리지. 비즈니스 타면 괜찮아요. 야, 비즈니스 하면 좋은데 이렇게 장거리 노선은 이제 이코노믹 타고 가잖아요. 뭐 이렇게 그쵸. 10시간 타고 가다 보면 폭발해라. 자도 끝이 없죠. 네. 네. 영화 영화 3편 봤는데도 아직도 가는 그럴 때는 그날 전날에 가기 전에 몸을 혹사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한 대여섯 한 10시간 그냥 내리 자게 뒷가 자게. 기내식 언제 주지 이 생각하고. 근데 또 조른 상태에서 3번 먹나? 한 10몇 시간 가면 두 번 3번 두번 먹는데 먹죠. 갈아타면 3번. 네. 두 번 먹는데. 중간에 근데 그 요즘 뭐 라면도 주고 하잖아요. 요새도 컵라면 주죠. 네. 아 라면을 줘요? 컵라면 줘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어서 음. 컵라면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음. 다른 사람들은 맥주. 본전 뽑는다고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와인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난 뭘 먹어야 본전이 뽑지 막 그래서 컵라면 먹고 음료수 주세요. 주스 아 와인을 주세요. 드시지. 와인 드시면 뻗잖아요. 그러면 폭발했다고 생각 안 해주잖아요. 술을 먹으면 안 뽑고 머리가 아프다니. 몸이 아프다니. 저는 맥주 마시고 자요. 화장실 안 가고 싶어요. 많이 먹어요. 잠들면 안 가고 이제 깨면 아. 가고 싶어. 시에서 잠깐 정신 그럼 잃고 자다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자려고 술을 네, 드시나? 네, 자려고 술 드시죠. 그런 거예요? 네. 저 술을 좋아해서 먹나요? 술 한잔 하면 이제 알딸딸하니까 이제 졸리거든요. 많이 마시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잠에 취해서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갈 때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네. 뭐 장거리 노선을 두 분들은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안. 노하우가 있나 보네요. 저는 이제 언니 김언니가 많이. 저는 이제 장거리를 잘 못 가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까운 데서 편하게 노는 게 외국 때 가야 돼요. 맞아요. 저도 이제 20대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외국 나 많이 20대 나갔던 때 안 갔어. 그래서 지금 가고 싶은 것 같아. 괜찮습니다. 아프리카 가시지 않습니까? 네. 뭐 남들이 가기 힘든 데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프리카는 웬만해서는 대부분 다 못 갔습니다. 간 친구들도 별로 난 다 간 데를 못 갔어. 근데 다 간 데가 어딘데? 아니 많이 간 데들 태국? 뭐 유럽이나 태국? 이런 데를 못 갔어요. 동남아 제 취향이에요. 유럽도 못 간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유럽 비싸서 못 가요. 이탈리아밖에 안 가봤어. 이런 너무 비싸. 유럽이 좋아 근데. 걸어댕길 수 있어. 미국은 별로야.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아왔었던 분위기랑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니까 뭔가 색다른 거라든가 어떤 재미가 있는데 솔직히 동남아시아 많이 가다 보면 느끼는 게 맨날 비슷해서 내가 홍콩을 왔는지 태국을 왔는지 이건 뭐냐 야자수 같은 거 있으면 동남아가 보다 요즘 야자수 제주도에도 있는데? 제주도 안 가봤습니다. 아. 요 근래는 아. 요 근래는 어떤지를 몰라요. 북유럽이 좀 가보고 싶던데. 백야를 한번 보고 싶어요. 백야랑 이분 또 갑자기 센티해지네. 오로라랑 이런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아일랜드 이런 데 가보고 싶어.
예, 좋다고 하더라고. 춥긴 춥대 엄청. 음. 러시아도 괜찮대요. 러시아는 약간 무서워요 아직은. 아주 그렇죠. 아무튼 공산권이 음식도 어떤 또 맛있고 편견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거기 또 뭐 인종차별과 관련된 뭐 어떤 그런 키가 것도 너무 크다고. 많이 자기 있어서. 땅꼬맹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키 큰 남자도 많이 나니까. 네, 뭐. 잘생겨. 걔도 크다고. 거기 다 큰가 보다. 독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는데 너무 사람들이 커가지고 여자들 다 이만해 네. 이러니까 심지어 걔도 크다고. 난 독일 갔을 때 사람이 크다는 느낌보다 음식이 짜다는 느낌만 강하고. 근데 저 독일 음식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독일 음식 맛없다고. 아 그게 사람들마다 차이인 거죠. 근데 저는 근데 독일 음식이 맛없진 않았는데 짜요. 좀 짜서 스페인 음식도 짜고 이탈리아 음식도 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좀 짠 음식을 우리도 짜게 먹긴 한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감자튀김을 먹으면 몸이 약간 좀 산성화되는 듯한 느낌 받듯이, 그러니까 소세지나 이런 짠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절어 있는 느낌. 몸이 좀 절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빵이 걔네들은 식사빵이니까 네. 빵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터나 네.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게 부드러운 빵이 아닌데 우리는 보통 빵을 부드러운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침에 호텔에서 빵 준 거 먹는데 입이 나갔다고. 이천장이 이천장 까는데 맞아. 버터를 발라 먹을 수밖에 없다고. 혓바늘이 돋아서. 그러니까 빵이 맛있어요. 그 버터를 발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처발처발해가지고 버터를 먹어야 그게 씹히지 안 그러면 입이 다 막. 그렇죠. 내 입에도 다 버터칠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이렇게 아침 브렉퍼스트 메뉴들이 저는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아,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서. 찌개 밥 먹어야 돼요. 아, 저. 근데 아침에는 좀 밥 이런 게 좀 무겁다 그냥 느껴지지 스크램블이랑 그냥 그런 정도만 있어도 딱 아니, 되는데. 저 되게 안 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저 원래 향신료도 진짜 잘 안 가려요. 아, 그래요? 네. 일주일 빵 먹으니까. 아 전에 이게 네,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종류별로 네. 먹으라고. 찔려가지고. 그 아침 3빵을 했어요. 그 뜨자마자 조식 먹으러 가가지고 빵 하나 집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네. 이게 너무 맛있다. 또 빵을 또 갖고 와서 그 바게트 요만한 공간 맛있어. 이 정도 되는 바게트였거든. 이걸 3개를 먹었어요. 아, 근데 나가면 네. 더 맛있지 않나요? 네. 밖에 나가. 그쵸.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면 아, 더 그-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일을 아니 일주일을 그렇게 먹었는데 일주일 뒤부터 물려가지고 빵이 물릴만 하네. 일주일이면 물리지. 밀가루가 안 들어가가지고. 아니, 나도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먹으면 물린다 하고 해서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 프랑스 그 빵집을 또 갔어요. 동네 빵집을. 네. 그래갖고 뭐 이런 거 사면 샀는데 맛이 없어. 일주일이면 뭐든지 물립니다. 아무리 맞아. 맛있어도. 맞아.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한식당 찾아갔어요. 그래서. 네, 갈만하죠. 그런데 한식당들은 확실히 이게 맛이 식자재가 한국 식자재가 아니잖아요. 네. 같은 파도 한국 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뭔가 잘하는 데라고 해도 2% 부족한 맛이 나죠. 저 예전에 중국 갔을 때 2%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돈 주고 절대 여기 안 먹는데.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식당들 가자는데 패키지 식당들이 되게 맛있거든. 이런 집은 그래 잘 가진 않잖아요. 왜냐면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해야 되니까. 맛이 20% 부족한 거 맞아. 안식인데. 그 고추장이랑 같이 비벼 먹어요. 그래서 또 요새는 젊은 친구들 보면 다 뭐 고추 참치 뭐 이런 거 많이들 해외여행 갈 때. 그 비행기에서 그 휴대용 고추장을 꼭 챙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많이들 긴급 갖고 처방. 간다는 아니 거예요. 저 고추장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네. 그 홍콩을 갔는데 그 네. 회사분들 모시고 제가 몇 번 갔었어요. 네. 네, 제가 약간 가이드처럼 가거든요. 네. 그 식당 당신의 주특기잖아요. 가이드. 인간 가이드. 근데 돈 안 받는 인간 가이드. 홍콩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일제히 그 6분 정도 되시거든요. 6분이 다 고추장을 이렇게 꺼내시는 거야. 그러더니 밥에다 막 비비는 거야. 그랬더니 냄새가 고추장이 네, 냄새가 네, 나잖아요. 네, 네. 직원분이 오셔갖고 드시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한번 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제발 네. 집어넣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한 드셔. 번만 드시든가 네. 적당히 손을 치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네. 다들 몰래 주머니도 꺼내서 짜고 다시 넣고 다시 비비고. 아니, 그러니까 단체 식당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오. 그러니까 보통 배낭 여행하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돈이 없으니까 네.
밖에서 이제 사 먹거나 그럴 때 혼자 먹을 때 이제 그런 걸 같이 해서 먹으라는 거지. 아, 너 너무 단체 식사 막 너무 공공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러면 너무 민폐죠. 너무 민폐. 빨개져가지고 내가 제발 좀 시켜달라고.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 민폐야, 게 민폐. 그 뭐지? 나라망신이야, 나라망신. 예전에 그 언니가 이제 단체 여행으로 대학생 때 그 뭐지? 그 단체 자유여행? 약간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일정은 각자 이렇게 하는데, 뭐 도시에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네. 숙소만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자유여행들 있잖아요, 패키지도. 그거 갔다 왔었는데, 사람들이랑, 이게 가이드 같은 데 나온 맛집이라고 되는 네, 레스토랑 때 네. 가자. 근데 거기서 맛있다고 한 게 메인 요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게 에피타이저, 메인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딴 보통, 거지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원래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코스로 건데, 먹는 건데? 코스를 먹는 건데, 이게 관광객이고 잘 모른다는 약간 그런 거 철면피로 냈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무조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메인만. 왜냐면 그 코스로 먹으려면 나라망신이네.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요것만 요것만 달라고 했는데 요거. 관광객이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만 줬나봐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괜히 자기 좀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일행 좀 하면 남자 남학생이 뭐지? 아리가또 하고 나왔다는 거. 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한국말로 했는데 그것만 일본말로 한다고 그 사람이 일본말로 알아듣냐고, 일본인 줄 아냐고. 그랬다고 했다고. 저 아시는 분도 이제 신혼여행 가셨는데 소매치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소매치기를 당하셨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달러로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럽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로로. 뭐 유로화로 갖고 있던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나라 200만 원이 아니고. 유로로 2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홀라당 이제 소매치기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되게 궁핍하게 이제 신혼여행을 즐기신 거예요. 다행이다. 돌아오지 않은 게 그나마 나 같으면 보따리 사고 집에 왔을 것 같아. 그래서 A씨 이러면서. 아침을 조식을 먹고 도식에서 빵을 챙겨서 점심에 먹고 왜 새우깡 하나씩 먹지? 저녁에 샌드위치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여행을 갔는데 뭐라도 신혼여행인데 뭐라도 먹고 뭐라도 해보자 해서 추억을 체코를 쌓아야지. 가셔가지고 좀 비싼 레스토랑을 가셨대요. 근데 막 매년에 막 15만 원 말더래요. 네. 아 되게 비싸다, 여기 진짜 비싼 데다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시켰대요. 두 분이 하나씩 이렇게 시키셨는데 그분이 끝이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끝이다, 하나에 15만 원이니까 끝이다 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문어다리 2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지 그 조개에 있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러지? 관자? 관자 하나 네.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봤더니 그 에피타이저만 하나씩 시킨 거예요. 아. 그분이 여기 지금 코스처럼 네. 에피타이저 메인을 쭉 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당연히 메인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네. 메뉴를 시킨 거예요. 두 분이서 그 문어다리 이렇게 반 이렇게 썰어갖고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럼 빨리 나. 여기는 진짜 비싼 네, 진짜. 데네. 네. 코스로 먹으면 뭐 한 돈 100만 원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어다리 2개 드시고 나왔다고. 기분 좋대? 팁도 못 줬을 것 같은데 잤더니 없어서.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저 사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어. 그런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어야 에피소드가 남죠. 그쵸, 머리에. 그쵸. 그냥 편안한 여행들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맞아. 그래서 패키지가 머리에 더 안 남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는 안 가실 거래요. 유럽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박혀버렸네. 잘 안 가시겠네. 프랑스에서 이제 도둑 맞으시고 체코 네. 넘어오셔서 이제 식사 비싼 거 드시고 두 분이서 15만 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5만 원짜리였다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돈은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아. 저도 여행 다닐 때 항상 돈은 많이 안 들고 다녀요. 항상. 요새 그리고 카드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뽑아서 다녔어요. 근데 카드 막히면 어떡해? 어? 해외에서 결제할 때 카드 막히면 어떡해? 막힌 결제 보통 되는 데도 카드로. 있지 않아? 아니요, 없었던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응. 그래요? 아까 거기 이게 써 있어요. 어디 무슨 카드 무슨 카드. 네, 근데 비자나 마스터는 애지간한 데는 다 돼요. 그래? 응. 우리나라도 근데 보통 이제 현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쓸 만큼은 빼갖고 다니고 좀 돈 단위가 큰 걸 카드로 맞아요. 먹죠. 예. 저는 그냥 현금 조금씩만 들고 다니고 돈을 많이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 가방 같은 데 넣으면 또 잃어버린다고 복대 안에다가 막 넣으면 막 여름에 막 거기 막 땀 차가지고 더워. 그리고 막 꺼내려면 막 돈을 화장실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돼 막. 그 돈을 그러니까 많이 아예 안 들고 다니고요. 들고 다녀도 좀 나눠서 그쵸. 좀 그런 편이다 보니까 다행히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저 소매치기는 한 네. 번도 안 당해봤는데 근데
의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이 간 언니는 한 번 당했고 이번에 그 가셨던 그 신혼부부 그분 두 분이 당하셨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두고 다니면 안 돼. 집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 집시, CP. 아, 근데 그분은 진짜 당하신 게 누가 봐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길 안내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길을 막 안내해줘서 정신없게 만든대요. 막 친절한 건 무조건 계속 말을 붙이고 계속 막 해가지고. 말 걸면 막 가야 돼. 말 걸면 맞아. 그러니까 그게 첫날에 어떤 할머니분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다. 길을 해주셨대요. 그 다음날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또 길을 안내해준다 하니까 프랑스는 다 이렇게 친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 놓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막 바삐 앞으로 먼저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손짓했는데 가방에 이제 없어진 돈이 거야. 없어진 거야. 무서워. 네. 그 여자가 이제 돈하고 같이 이제 갖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갖고 다녀도 좀 조금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하루에 쓸 만큼만 딱 두 분도 여행 좀 있으면 이제 가시는데 네. 좀 잘 다녀오시고. 전 일단 국내를 싹 돌고요. 출장으로 돌고. 그럼 8월 저희가 중순쯤에 한번 또 모이는 건가요? 그때는 가능하나요? 저는 뭐 8월 달에는 어디 안 나가서. 네, 저도 뭐 안 나가요. 주말엔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럼 녹음하고 다음 녹음 때 그럼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아무튼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또 잠시 두서 없이 막 얘기했다가 네.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더 왔고요. 너무 급하게 끄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급하게 끌려고 한 게 네. 시간이 오래됐어요. 아, 1시간 정말요? 50분 됐어요. 어머!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2시간 녹음하네요. 와. 역대 최고네요. 와. 제가 오래 걸리는지 몰랐죠?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되는지 몰랐네. 네,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개념이 없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잘 가요. 네, 아무튼 진짜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듣는 사람도 힘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라서 얘네 얘기 왜 이렇게 계속 깨? 그 정도로 하죠. 네,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좋은 모습으로 네. 또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